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몸 상태가 영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좀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심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인데요. 종합특검이라고 하는 자들이 기어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구속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분이 감사원에서 말이죠, 바른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감사원도 이재명이 완전히 탄핵시킨다, 감사원장을 탄핵시킨다라고 하면서 그 감사원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거 아실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라고 그래가지고서 감사원이 편하게 근무한 게 아니에요. 감사원은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감사원을 물고 들어주면서 무슨 윤석열을 봐준다, 왜 감사를 안 하느냐, 왜 그 감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느냐, 끝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감사원에서 무슨 감사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이전, 그거에 대한 이제 감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관저 이전하는데 또 비리가 있네, 뭐가 있네,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은 자신은 그 서슬펄은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 아닙니까? 윤석열 권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말하느냐? 유병호 사무총장이 윤에 찰싹 들러붙어가지고 감사를 갖다 엉터리로 했다, 봐주기 감사를 했다, 그러면서 그걸 물고 늘어지더니 저번에 내란 특검에서도 사실상 구속을 못 시켰던 걸 이번에 종합특검이라는 데서 무슨 직권남용, 이제 이건 내란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직권남용을 해가지고서 또 구속을 시킨 겁니다. 근데 영장을 발부하는, 저는 법원도 어쩜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영장을 발부할 만한 건입니까? 지금 보니까 영장 단답판사가 누군가에 따라서 이게 구속이 되고 안 되고 결정되더라고요. 그 검찰총장 같은 경우, 심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구속을 면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구속이 됐는데 이 영장 전담판사가 달라요. 그런데 이 유병호 사무총장을 구속한 영장전담판사는 상당히 말이죠, 이게 우파 인사한테 굉장히 편파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말이죠, 유병호 사무총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유병호 사무총장을 그렇다 해서 우리가 깜빡에서 나올 수 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변호인이 또 알아서 하는 거고, 본인이 또 열심히 다투고 법정에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무죄 받아서 나오면 되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분을 기억하고 이분의 억울함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죠, 무조건 무슨 뭘 잘못했는 거라, 특히 구속을 시켜놓으면은 완전히 우측이 되고 잘못한 거 없어도 그냥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 원님 재판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건데, 구속시킨 이유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대. 저는 이걸 보고서 헛웃음을 진짜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목이 터져라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이유가, 제 목 상태가 안 좋아도 정말 분노가 말이죠, 이 목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자, 그러면 유병호, 이분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이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이분의 어떤 그 청렴 결백함,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에서 유병호 감사원장은 중심 인물 역할을 했는데요. 국정감사 증인 출석으로 나왔을 때 주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쳤어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어떤 그 모든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법에 어긋나는 그런 감사를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은 말이죠, 행정, 법률 두 축을 아우른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요. 1967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유병호 사무총장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에 같은 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땄습니다. 서울대학 정치학과 졸업, 그리고 행정학 석사 학위 취득. 이후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법학과정을 이수해서 국제적 자격인 뉴욕주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게 됐습니다. 국제 변호사죠. 뉴욕주 변호사과를 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고시 38회 합격하고 1995년부터 본격적인 공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전 경력을 감사원에서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 들어가서 감사원에서 모든 경력을 쌓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분입니다. 이런 분은 당연히 이제 감사위원이나 감사원장까지 올라가도 전혀 하자가 없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깜빵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이런 점만 보더라도 감사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 그리고 어떤 실무 경험, 또 이해관계를 또 이해를 잘하는 이런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에서 감사위원까지 감사원 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감사국장, 국방감사국장 등 주요 부서를 책임지며 조직의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도 했고 감사위원도 했고 국방감사국장 등 주로 이런 부서를 많이 거치면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커리어는 말이죠, 공직사에서도 매우 안정적이고 그리고 감사원 중심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능력을 인정 못 받았으면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감사원의 요직을 갖다가 두루 거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회사 같은 데도 능력 없으면 시켜줍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능력이 중요합니다. 인품도 중요하지만 능력과 인품으로 그게 이제 버무려져 가지고 그 사람을 쓰고 안 쓰는 거지,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능력 없으면 안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능력이 있어도 인품 또 너무 개차반이면 안 쓰는 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 같이 이렇게 행정고시 합격하고 감사원에 들어가 가지고서 계속 거기서 잔뼈가 굵을 정도로 모든 걸 했다면 상당한 능력자고 그리고 인품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만 감사원에 근무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감사원에 근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히 윤석열을 봐줬다? 그리고 윤석열 관저 이전을 봐줬다? 글쎄요. 저는 이게 구속까지 시켜서 아닌가. 예를 들어서 물론 이분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든가 그럴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 법태들이 안에서 편의를 봐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편의를 봐주는 게 그게 죄가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면 조사를 했다, 대면 조사를 안 하고 서면 조사를 했다, 이런 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 부부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반드시 대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관저 이전이 뭐냐면요, 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때 이제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들어가면서 그 관저로 이제 갔잖아요. 한남동으로. 가려니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사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어떤 업체를 봐줬다 이 말이야. 아니, 그게 공사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무슨 경부고속도로도 아니고 그 관저 이전 그거 무슨 인테리어 공사하는 건데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많아봤자 몇 억 단 아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김건희 여사 아는 업체인 21g인가 무슨 그 업체를 갖다가 쓰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어쩌고. 아이고, 난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하나 전부 다 샅샅이 현미경으로 훑어가지고 반드시 너를 갖다가 니들 족속들을 갖다가 완전히 사달을 내겠다 이 말이야. 지금 문재인 2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때 이재수 사령관이 왜 죽었습니까? 문재인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당했습니까? 문재인 때 200명이 구속됐어요. 조인선 장관이 뭐가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구속이 됐습니까? 김관진 장관이 왜 구속이 됐습니까? 전부 다 무죄되고 거의 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이재수 사령관 같은 경우도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나는 무죄가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얼마나 치욕스러우면 말이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유병호 이런 분들도 제가 응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분들이 말이죠,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자기가 평생 공직에 살아오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왔다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저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면 정말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나 쟤들은 끝까지 말이죠, 어떤 꼬투리라도 조금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반드시 감옥에 집어넣고 반드시 끌어내리고, 우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차명진 전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쟤들이 싸우는 것 같아도 정청래하고 이재명하고 싸우는 거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끌어내려올 일 없다. 웃기지 말아라. 착하지 말아라. 우파는 싸우면은 다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시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친박계와 친이계의 싸움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놈들이 뭐예요? 친이계잖아요. 김무성, 유승민. 그 뒤에 이명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 저 인간도 우리가 결코 말이죠, 저 인간을 우리가 응원하면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요새는 말이야, 선거 때는 좀 도와준다고 하니까 랩드는 거지, 저 인간이 지금도 오세훈 편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저 인간이 박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시킨 그 숙주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 거 누구예요? 한동훈이지만 한동훈 뒤에 이명박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원래가 한동훈이가 이명박 행정부에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유승민, 김무성이 다 한동훈 파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명박이 결국 총지하고 김무성, 유승민 이런 새끼들이 전부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있어 박근혜 탄핵시키고 나서 그 뿌리가 다시 윤석열 탄핵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좌파들은 안 그런다는 거지. 뜯어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나눠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탄핵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차명진 얘기가 뭐 안 맞았으면 좋겠지만 글쎄요. 근데 설득력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놈들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정말, 보배 같은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잘해서가 아니라 감사원에서 다른 놈들이 전부 다 이재명 편 들 때 중심을 잡고 감사원을 갖다 지킨 사람이 저분이에요. 감사원을 갖다가 중심을 잡고 지킨 분이 저분이라고. 자, 그런데 결국은 너 윤석열 편이지? 그러면서 집어넣는 거야. 윤석열 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공유 달고 댓글 달고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것도 안 하면 우리 정말로 말만 우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만 우파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목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우리 어떻게든지 말이죠 다시는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꼭 우리 똑같이 돌려줍시다. 강시열 TV입니다.